2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발언에 대해서 잠깐 좀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되어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고였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다라고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네, 뭐 좀 과도하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임대차 3법 도입 이후에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전세값이 2, 3억 올랐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지속적으로 언론 통계를 주로 보시니까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분에 나온 언론입니다. 서울 아파트 급매물 증가, 집값 하락 실호탄 해가지고 서울은 급매물 건수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달 초 증가세로 전환한 듯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나는 곳이 서초, 송파, 마포, 양천구 순으로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기사에 비교해보면 사실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6월, 7월에 그 상승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점차 이렇게 안정화되어 나가고 그렇죠. 있어서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 중이고요.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주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0.01%이고 강남 지역은 4주째 0%입니다. 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셨던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고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겠죠. 전체 물량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부세 6% 도입은 정부가 주택을 빼앗아가는 약탈적 과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최고세율 6% 적용을 받는 개인은 2019년도 기준 몇 명인가요? 182명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몇 %입니까? 0.001%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저당권이 소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정부세 6% 도입이 전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 그리고 불안을 조성하고 유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 현황 및 이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죠. 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 어느 정부에 비해서 그렇죠. 빠지지 않게 일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공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넓혀 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또한 현재 정부 여당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급 계획을 늘려가고 있고 장기 공급 임대를 24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네. 저희가 올해로 OECD 평균에 도달을 하고 25년이 되면은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전체 재고의 10%를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께서 자칫 잘못하면 불안감을 조성되고 부동산 경기는 심리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 오늘 원내대표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